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죠. 미국에서 9월에 기준금리가 피컷으로 인하가 돼요. 0.5%로 인하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언제죠? 10월, 그죠? 얼마 안 됐죠? 10월에 0.25 인하됐는데, 0.25가 인하됐는데, 사실 보면 이게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이 금리에서 기존 기준금리에 떨어진 게 4년 5개월 만이에요. 4년 5개월.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지금 우리가 며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지했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떨어진 것들은 한 3년 좀 넘었어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시장금리라는 것들은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것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어쨌든 간에 0.25 떨어졌는데 왜 주담대 금리는 안 내려가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담대 금리를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대부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많았어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행 같은 경우도 그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과 연동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행에서의 대출금리는 주담대 금리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5년물, 금융채 5년물을 기준해요. 금융채, 금융시장,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5년물. 요거의 이자가 실제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부분. 그러면 변동금리는 뭐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변동금리를 정하느냐? 대부분 뭐겠어요? 코픽스. 우리가 많이 하는. 8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8개 은행에서. 8개 은행들이 자기네 각각의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 비용 지수가 코픽스 지수예요. 코픽스 지수. 그러면 여기서는 뭐 기준금리가 작동하긴 하죠. 사실 보면 그럴 때. 그래서 변동금리는 코픽스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5년물 금융채 정도가 기준이구나 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돼 주담대 금리는 안 내려갔다는.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지수가 9월 들어가지고 0.04만큼 또 올라갔어요. 코픽스 지수가. 그럼 코픽스 지수가 0.04만큼 올라갔다는 건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출.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 상태 기준금리가 0.25가 10월달에 0.25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주담대 금리는 안 내려간다라는 안 내려간다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선반영됐다라는 선반영. 그렇죠? 오랫동안 선반영됐다. 올라갈 거야는 이제 다쳤다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올라가기는 어렵다. 유지하거나 내려갈 것이다 그랬을 때 내려간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기존의 기준금리만 멈춰져 있던 거지 다른 것들 은행에서 대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달할 비용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보면 2021년 2분기부터예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밑에 것들은 여기가 주담대 금리예요. 여기가 기준금리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2023년 1분기에 멈춰서 지금까지 8월까지 1년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럼 보면 여기서도 뭐지 올라갈 때 계속 따라 올라가죠. 그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유지가 돼서 3.5 유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내려갔다는 게 선반영됐다는 게 이런.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왜 주택담보대출을 움직이지? 라는 것들은 기준금리가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은행에서 선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지금 10월에 기준금리 0.25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한 3달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시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는 건 더 추가적으로 안 내리게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위원들 중에 금리를 결정하는 그 위원들 중에 6명 중에 5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에서 조금 그 추후 사태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번 해에는 더 이상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충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또 여기서 강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뭐를 강하게 지금 그것들 조절하려고 하냐면 가계대출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아니면 은행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 차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출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은행 대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지라도 가계 대출에 대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보지 않으면 은행 대출 금리는 실질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가상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상금리 가지고 조절을 하니까 은행에서 그러고서 앞으로는 안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가 내려면 국내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금융채든 회사채든 채권의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채권의 이자가 준다라는 건 뭐예요? 채권의 이 조달 비용이 은행에선 조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조달 비용이 적게 들면 당연히 대출하는 금리도 낮아지겠죠. 이거는 어차피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정부의 의제들이 어쨌든 가계대출을 좀 더 요것들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김들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많이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